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에서 내 돈 지키고 지갑 채우는 정보만 쏙쏙 골라드리는 채널입니다. 1편과 2편에서 자산소득, 비즈니스 세무 변화를 다뤘고 오늘은 시리즈 마지막 3편, 공공요금과 주거, 생활 밀착형 변화 10가지입니다. 센터링크 수당부터 우표값, 여권 발급비, 첫 주택 구매 지원까지 우리 일상에 실제로 체감되는 변화들만 모았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3편 시리즈 중 오늘이 가장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일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1편에서는 최저임금과 세금처럼 지갑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화를, 2편에서는 소상공인과 세무 관련 변화를 다뤘습니다. 오늘 마지막 3편에서는 우리가 매일 체감하는 생활 밀착형 변화 10가지를 정리합니다. 앞선 2편이 세금 신고나 사업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정보였다면 오늘은 당장 이번 주에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많다는 게 특징입니다. 정보지원금처럼 반가운 소식도 있고 우체국 요금이나 여권 발급비처럼 조용히 오른 비용도 있어서 한쪽만 보면 아쉬운 정보 중 절반을 놓치게 됩니다. 먼저 앞부분에서는 센터링크 구직수당과 양육보조금 같은 정보지원금 인상 소식, 그리고 처방약값을 아낄 수 있는 TBS 안전망 리셋, 우체국 우표값 인상, 민간 의료보험 리베이트 기준 조정까지 5가지를 다룹니다. 뒷부분에서는 여권 발급비 인상, 휴면 계좌 정부 이관 규칙, 고가 차량 사치세 기준, 첫 주택 구매자 지원 프로그램 리셋, 그리고 국세청이 올해 집중 감사하겠다고 예고한 재택근무 비용 청구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립니다. 항목이 10가지나 되다 보니 다소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데 자막도 같이 봐주시면 숫자를 놓치지 않고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3편은 특히 수급자 가정, 자녀가 있는 가정, 처방약을 자주 받으시는 분, 그리고 첫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반대로 여권을 갱신하거나 우체국을 이용하실 계획이 있다면 미리 오른 요금을 알고 계셔야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은행에 안 쓰는 계좌가 있으신 분, 고가 차량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도 오늘 나오는 내용과 관련이 있으니 잘 챙겨보시고,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국세청 감사 소식은 세금 신고하시는 모든 분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니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1번째는 센터링크 구직수당, 잡식호의 격주 지급액 인상입니다. 물가 상승에 연동해서 자녀가 없는 싱글 수급자 기준 기본 수령액이 격주 778.40달러로 상향됩니다. 실업 상태이거나 구직 중인 분들의 최소 생계비를 보조해주는 제도인 만큼 수급 대상이신 분들은 이번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센터링크 앱이나 마이가브에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2번째는 양육보조금, FTB 파트 A 격주 수령액 상향입니다. 13세 이하 자녀 1인당 격주 최대 지급액이 222.46달러로 조정되면서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센터링크를 통해 들어오는 격주 아동 보조금 총액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자녀가 둘, 셋인 가정이라면 자녀 수만큼 곱해지는 구조라 합산 인상폭이 꽤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23번째는 처방약값을 아낄 수 있는 TBS 안전망 카드 발급 상한선 리셋입니다. 일반 환자 기준 1647.90달러, 연금 수령 카드 소지자 기준 277.20달러로 기준액이 새로 리셋되는데요. 7월 이후 이 액수를 채우면 연말까지 모든 처방 약값을 면제받거나 건당 7.70달러만 내면 됩니다. 만성질환으로 약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자녀가 여러 명인 가정이라면 온 가족의 처방 영수증을 모아서 합산해두면 안전망 등록 기준을 더 빨리 채우실 수 있으니 약국에서 영수증을 잘 챙겨서 꼭 등록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4번째는 호주 우체국 일반 우표 가격 인상입니다. 규격 봉투용 일반 우표 가격이 기존 1.20달러에서 1.50달러로 25%나 기습 인상됐고, 일반 소포와 비즈니스용 등기 우편 기본 단가도 평균 5.2%가량 동반 상승했습니다. 편지나 소포를 자주 보내시는 분, 특히 사업상 등기 우편을 많이 이용하시는 소상공인이라면 우편 비용이 예상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계산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25번째는 민간 의료보험 정부 보조금 PHI 리베이트의 싱글소득 1구간 조정입니다. 민간 의료보험 가입 시 정부가 보험료를 대납 할인해주는 싱글 기준 소득 1구간의 문턱이 10만 5천 달러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이 소득 이하인 가입자는 보험료의 최대 24.608%를 정부 리베이트로 즉시 차감받을 수 있어서 소득이 애매하게 걸려있던 분들도 이번 조정으로 리베이트 대상에 새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연말 세금 신고 전에 본인 소득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26번째는 10년 만기 호주 여권 발급 및 갱신 수수료 인상입니다. 호주 시민권자 성인 기준 10년 만기 여권 비용이 기존 346달러에서 398달러로 52달러 올랐습니다. 급하게 여권을 받아야 하는 급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252달러의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니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여권 만료일을 미리 확인해서 여유있게 갱신하시는 게 비용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27번째는 장기 미사용 은행 계좌의 정부 강제 이관 규칙입니다. 입출금 거래가 완전히 멈춘 휴면 계좌의 자금은 정확히 7년이 지나면 호주 정부 기관인 ASIC로 자동 압류 및 이관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서브 계좌나 예금 잔액이 남아있는 계좌가 있다면 7년이 지나기 전에 1달러라도 입출금 거래 흔적을 남겨서 계좌가 동결되지 않도록 챙겨두셔야 합니다. 특히 여러 은행에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두신 분들은 잊고 있던 계좌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8번째는 고가 차량 4치세 럭셔리카 텍스의 부과 기준선 상향입니다. 100km당 연료 7리터 이하를 소비하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 차량은 국가 기준액이 91,380달러로 상향됐고 일반 내연기관 차량은 85,560달러를 초과할 때부터 4치세율이 적용됩니다. 새 차를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친환경 차량 쪽이 세금 면에서 더 여유로운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구매 결정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9번째는 첫 주택 구매자 지원제도 퍼스트 홈 개런티의 전국 쿼터 리셋입니다. 단 5%의 다운페이만 있으면 매년 수천 달러씩 나가는 대출 보험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이 정부 보증 프로그램의 연간 인원 한도가 7월 1일자로 리셋돼서 선착순 35,000개의 신규 자리가 새로 열렸습니다. 첫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목돈을 다 모으지 않아도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더 일찍 주택시장에 진입하실 수 있으니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전에 신청 자격과 절차를 서둘러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30번째는 국세청 ATO의 재택근무 비용 고정료율에 대한 집중 감사 소식입니다. 이번 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ATO가 허위 청구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선언한 재택근무 고정 청구요율은 시간당 67센트입니다. 일지나 회사 타임시트 같은 증빙 없이 이 요율을 대충 청구했다가는 집중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근무 시간을 매일 기록해두는 습관이 올해는 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6년 7월 1일부터 이어지는 공공요금과 주거, 생활 밀착형 변화 10가지로 3편 시리즈를 마무리했습니다. 센터링크 구직 수당과 양육 보조금이 오르고 PBS 안전망과 민간 의료보험 리베이트 기준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정됐지만 우체국 우표값과 여권 발급비처럼 조용히 오른 비용도 있었죠. 여기에 휴면 계좌 이관 규칙과 고가 차량 4치세 기준, 첫 주택 구매자 지원 쿼터 리셋, 그리고 국세청의 재택근무 감사 예고까지 몰랐다가 손해볼 수 있는 정보들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1편에서는 최저임금과 소득세, 비자 수수료 같은 자산소득 변화를, 2편에서는 소상공인 세제와 연금, 메디케어 관련 변화를, 그리고 오늘 3편에서는 생활 밀착형 변화까지 3편에 걸쳐 2026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호주의 모습을 총 30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3편 모두 챙겨보셨다면 올해 바뀐 내용을 거의 다 파악하신 셈이니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3편을 이어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호주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이 시리즈가 유용하셨다면 주변 지인들에게도 3편 모두 공유해서 정보 몰라 손해보는 일 없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오늘 나온 첫 주택 구매자 지원이나 PBS 안전망처럼 신청이 필요한 항목들은 미루다가 놓치기 쉬우니 오늘 안에 관련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격 조건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통장을 든든하게 만들어줄 알찬 정보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